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내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경남도 내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두산중공업 사태 다뤄볼 텐데요. 얼마 전 채권단의 계획이 발표되며 지역 산업계와 노동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모습입니다.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채권단의 세 가지 핵심 계획과 이를 바라보는 도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과 노동계 상황을 분석해줄 전문가입니다.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이자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 나오셨고요. 시민단체 대표로는 탈핵 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나온 채권단의 계획의 반향이 큽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축약이 되는데요. 이 부분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6월 1일 채권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과 수원은 이날 내부 위원회를 열고 각각 두산중공업에 1조 2천억 정도의 추가 지원을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두산중공업이 원전과 그리고 석탄 발전 부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인 LNG 발전과 그리고 풍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재편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채권단위 산업은행과 소출입은행은 기존에 두산중공업에 약 2조 4천억 정도의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다 이번에 이제 이거 1조 2천억을 이제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총 한 3조 6천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채권단의 지원과 관련해 두산군업은 3조 원 규모의 자구책 마련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솔루스라든지 두산 타워라든지 알짜배기인 두산 바켓과 인프라까지도 매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5월 29일에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요 계열사와 비핵심 계열사의 비핵심 자산 등 매각 등에 담긴 두산중공업 자구책 계획안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의 두산중공업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지난 29일에 추가 지원을 방향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두산중공업이 완전히 회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두산중공업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 규모가 한 4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지원만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완전히 회생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는 채권단에서 1조를 더 투입하겠다. 그리고 둘은 두산이 가진 굵직한 사업자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 셋은 두산중공업을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박종권 대표가 자리한 만큼 다른 매각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친환경 사업으로 재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두산중공업 친환경 기업 재편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전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가스 풍력 발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우리 환경단체는 크게 환영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터졌을 때 2011년이죠. 네. 그때 독일은 이미 탈원전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원전이 이제 끝났다 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두산도 그때 업종 전환을 했으면 아마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판단하고 있고요. 네. 독일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때 원전 사업 포기하고 주가도 오르고 지금 풍력 발전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세계 원전 1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계속 고집하다가 망했고요. 이 회사를 또 인수한 일본 도시바도 망했습니다. 프랑스 아레바라는 큰 또 원전 회사도 역시 망했습니다. 건설 비용이 계속 너무 올라서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두산도 원전 계속 고집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규제도 까다로워져서 원전을 건설해봤자 이게 지금 채산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전 건설하다가 수조 원을 날리고 중간에 포기한 사태도 나타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주했던 거 그것도 수조 원 날리고 포기한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지금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 발전 짓는 것도 지금 포기하라고 우리나라 보고 이런 국제적인 압력도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두산이 앞으로 나가겠다는 재생에너지 쪽, 네. 친환경 쪽은 그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1년에 300조가 넘습니다. 원전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우리나라의 울산 앞바다도 지금 6기 원전을 지금 원전의 풍력 발전을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려 수주 금액이 30조가 넘습니다. 울산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두산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이번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 재편 얘기가 나오기 이전까지 통합당에서는 줄곧 그 탈핵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고요. 민주당에서조차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환경 기업 재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그럼 타협점이 맞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네. 타협이 됐다고 보는데요. 네. 뭐 사실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다시 하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가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고 창원시장님도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장님께 며칠 전에 만나서 정부의 속도 조절을 공식 제기하겠다 그래서 그럼 시장님은 안 됩니다. 이 지역에서 우선 토론을 좀 거쳐서 좀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때 하십시오. 그래서 창원시장님도 그럼 우리 이 지역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신한울 3, 4를 지어야 되겠다. 속도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네. 지난번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건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신한울 3, 4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결론을 지은 것이 지금도 발전 시설이 30% 남고 있는데 또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하고 끝냈고요.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서 건설을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 재개 결정하면서도 더 이상의 신규 원전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정부에 권고를 하면서 신한울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재개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또 한 번 이제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두산이 어렵고 노동자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단 한 번의 대응 사고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또 원전을 더 신규로 또 짓는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사고는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올림픽을 한 해 만에 거르고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은 사고는 34년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데 단 한 번에 사고 나면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끝장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지금 발전실도 남아 돌고 하는데 또 더 추가로 짓는다는 것은 두산 중공업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위험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두산 중공업이 어려운 것은 다른 차원에서 노동자 문제도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게 우리 대통령의 의지이고요. 우리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비슷한 주제지만 저희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지난 이슈 토크 네. 때 또 박 원장과 함께 예, 진행을 했는데요. 환경단체 요구도 알겠지만 일단 박 원장께서 산업 그리고 조직 심리학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사태를 산업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아마 그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산업의 논리로 보느냐, 환경의 논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네.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저같이 뭐 이제 산업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최소한의 환경 훼손을 전제로 해서 그 산업 성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 사회가 산업화 이후에 빠른 속도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을 해서 그 지금의 시장 경제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 시장 경제가 완전한 제도가 아니고 그리고 부작용도 있다는 점도 저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환경의 논리만을 고집한다는 것도 사실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 지혜를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다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물론 탈핵 에너지 전환 등 환경 관련 정책도 문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두산중공업 자체가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세 차례 긴급 수요를 놓고 왜 사기업의 방만 경영을 놓고 국민들의 혈세를 쏟냐.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이제 다시 성장을 했을 때 요 국민들의 세금이나 혈세가 다시 돌아오는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장을 또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 이 문제가 두산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경남에 보면은 이 대우조선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지금은 아예 산업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노동계에서 그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에 투자한 공적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 재정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현대중공업의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하고 그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살려놓으면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노동계의 반발에 의해서 공적 자금을 재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처음부터 공적 자금 회수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두산중공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살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후에 공적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두산중공업 친환경 에너지 기업 전환은 거의 확실시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박 원장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게 LNG, 풍력, 가스터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현실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한 번에 기존의 사업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R&D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원전이나 화력 발전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인과 기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가 가지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두산이 몇 년 전부터 일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희망을 가져야 할 거라 보고요. 직원들의 그 직무 재배치를 위한 중단기적인 인적 자원 관리 계획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직무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존 직원들과 직무 재배치를 통한 두산중공업이 생존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 경남 경제에도 최소한의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산중공업은 크게 이제 LNG 가스터빈 발전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를 키우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이제 모양인데요. 지난 3월 30일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신사업 소주 비용을 한 50% 정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사실 조금 이제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을 비롯해서 직무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수는 최소한의 기회는 아마 제공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딱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망하지는 않으시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예, 저 사실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저도 이제 창원 시민이고 네.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산중공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 대표께서는 두산중공업의 기존 역량을 봤을 때 어떤 친환경 사업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시는지. 근데 지금 발표에서 본 것처럼 가스와 풍력 네. 쪽으로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가스 발전 터빈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스 터빈 그 기술이 완전하게 이르지는 못했죠. 그나마 곧 지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풍력도 마찬가지로 풍력 날개를 그 기술이 상당히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두산중공업은 아마 5메가 정도까지, 5메가와트짜리까지 이렇게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지멘스 같은 데는 12메가까지 지금 개발이 됐거든요. 그 상당히 좀 늦긴 합니다만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좋으니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걸 보고 가스 발전으로 풍력 발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염려될 게 있습니다. 네. 이 가스 발전은 사실 친환경 발전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화석 연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지금 완전 태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과 풍력은 이게 하루아침에 빨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가스 발전을 대체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20년, 30년 내에 가면 가스 발전소도 사라져야 될 겁니다. 그 때문에 다 태양광 내지는 풍력으로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으로 간 거는 맞고요. 태양광도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 미국 태양광 시장, 호주 태양광 시장,
독일 태양광 시장, 유럽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이 점유율 1위입니다. 뭐 업체를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이 좋습니다. 그 세계 1위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뭐 2위, 3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도 기술이 좋으니까 좀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쪽으로 좀 갔으면 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한 말씀드려서 잠깐만 하나만 좀 그 수정할 것이 이 산업과 경제와 환경이 이제 충돌할 경우에는 저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다시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환경 문제인데요. 이 문제 생기면 경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마비고 스톱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뭐 수질이 좀 오염됐다든지 대기가 미세먼지가 좀 늘어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을 투입해서 좀 절충이 되지만 이 코로나19를 절충이 안 되듯이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사고가 나게 되면 절충이 안 됩니다. 그만큼 끔찍한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 환경 훼손도 우리가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께서는 기업 재편을 했을 때 인력 배치 문제를 가장 먼저 걱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네. 조금 연장선상으로 봐서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것보다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일단 일터로 먼저 돌아오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박 원장께서는 중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 정상화가 언제쯤 될 걸로 보시는지. 예, 뭐 일단 두산중공업이 신규 사업으로 재편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두산중공업 그 정도 규모의 제조 대기업은 100% 제품을 100% 자체 재고로 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밴드, 2차 밴드라는 협력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데 두산은 직무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 조정을 해서 생존을 모색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협력업체들은 생산 설비나 인력 재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두산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원이 두산중공업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두산과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까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두산중공업은 두 차례의 명퇴를 통해서 이미 890명이 회사를 지금 떠난 상태고요. 지난달에는 또 350명 정도가 휴업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휴업이 끝나고 나면은 기업은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를 단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 두산중공업이 공적 자금까지 지원받은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두산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이제 사업을 재편하게 되면은 기존 인력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즉시 투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쉽게 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두산중공업 재편을 보면요. 어쨌든 국민의 혈세로 다시 심장이 뛰게 된 기업이라고 두산중공업을 볼 수 있는데 두산이 가져야 할 채무 의식에 대해서 짧게 박 원장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전 기본적으로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의 중심은 두산 경영진의 잘못과 정부의 정책 실수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두산 경영진은 자신들의 잘못을 배제하고 정부의 이 사항을 정부의 탓이라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을 예측하지 못했고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도 기업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의 정책에 민감한 원전 산업 같은 경우 더욱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두산중공업을 꼭 정상화시켜서 투입되어 있는 공적 자금을 국민과 그리고 정부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 네, 저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두산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저한테 하나의 좋은 방안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독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수준의 전기 요금을 어느 정도 한 20% 정도만 인상해서 20%만 인상하면은 1년에 12조라는 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돈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구제해 주고요. 기업도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얻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기요금에 얹어서 에너지 안전세라고 그러든지 에너지 전환세라든지 붙여서 노동자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동자를 피해를 준다.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우리 노동자들을 정부가 국가세금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탈핵 경남시민행동 박종건 공동대표,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두산중공업 회생을 위한 채권단의 3가지 핵심 계획안을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 오늘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